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평일 내내 참고 노력했는데 주말만 지나면 다시 원점인,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 단 이틀이 평일 닷새의 노력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왜 주말에 더 강한 배고픔을 느끼도록 세팅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겪는 아주 흔한 실패 패턴이죠. 주중에는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 보상 심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체중 감량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죠. 특히 그 주중의 엄격함이랑 주말의 느슨함, 이 차이가 계획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원인이 되거든요. 보통 월요일에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운동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우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운동, 특히 저항성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굶기만 하면 지방이랑 같이 근육까지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나중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거든요. 저항성 트레이닝은 이 근손실을 막아주고 기초 대사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를 인지적 절제 상태라고 하는데요. 배고픔 같은 몸의 신호보다는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엄격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규칙이 너무 빡빡하면 예상 못한 상황, 뭐 갑자기 회식이 잡힌다거나 약속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지죠. 아, 규칙 어겼네. 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보통 금요일 밤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는데요. 일단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나 피로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겠고요. 또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나 모임 같은 이런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5일 동안 식욕을 꾹 참느라 정신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의지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유혹이 확 약해지는 거죠. 특히 술은 칼로리도 높고 자제력도 약해지게 만들어서 다이어트 계획을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계획에서 딱 벗어나면 에이, 하루인데 뭐 주말 이틀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판사판 효과라는 심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규칙을 어겼으니까 이번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음식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더 잘 나타납니다. 치킨 한 조각 먹은 걸 다이어트 완전 실패,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동안 참았던 식욕을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죠. 거기다 또 주말에 먹은 건 평일에 운동해서 빼면 되지, 이런 보상적 믿음 같은 것도 더해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고 실제로는 주말 내내 계속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월요일 아침에 체중계 위에 딱 올라섰을 때 좌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늘어난 체중이 전부 다 체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말 동안 먹은 칼로리가 쓴 칼로리보다 많았다면 체지방도 일부 늘었겠죠. 근데 그보다는 다른 요인, 특히 수분 보유량 증가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는 데는 주된 원인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예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할 때 1g당 물을 한 3에서 4g 정도 같이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글리코겐 저장량이 늘면서 몸 안에 수분량도 같이 늘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느는 거죠. 두 번째는 나트륨 섭취고요. 외식이나 가공식품에 나트륨 많잖아요. 이 나트륨이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이것도 일시적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체중 증가는 실제 살이 찐 거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이나 나트륨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에 수분이 찬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망했다, 살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오해가 다음 주 다이어트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해도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심리적 또 생리적인 과정이 얽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사이클을 아는 것만으로도 월요일 아침에 체중계 숫자 때문에 덜 좌절하고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계획에서 좀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연함, 그 회복력을 기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흔한 패턴 중 하나는 주중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다가 주말에 보상 심리로 무너지는 것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해서 금요일 밤 유혹에 넘어가고 주말 동안 이판사판 효과나 보상적 믿음으로 합리화하면서 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월요일 아침 체중계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나타나는 체중 증가는 실제 체지방 증가 외에도 탄수화물 그리고 나트륨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수분 보유량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일엔 열심히 식단을 지키다가 주말에 보상 심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왜 그 주말에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평일의 노력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지 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게 에너지 균형, 그러니까 들어오는 칼로리, 나가는 칼로리의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주말 이틀이 이 계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보면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한 500kcal 정도 덜 먹는 거를 목표로 잡는데요.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꾸준히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총 2500칼로리만큼의 마이너스 칼로리를 쌓아둔 셈이죠. 5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일종의 결과물입니다. 이 마이너스 2500칼로리는 체지방으로 따지면 대략 한 0.3kg 정도, 그 정도를 뺄 수 있는 양인데요. 일주일 만에 그 정도면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이 문제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치킨 반마리에 맥주 2잔을 마시면 약 1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토요일에는 저녁에 피자 3조각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것만으로도 한 1100칼로리를 훌쩍 넘고요. 일요일에는 브런치로 1200칼로리, 저녁에 삼겹살로 10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해보죠. 이게 엄청난 폭식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법한 현실적인 주말 식사 시나리오잖아요. 자, 그럼 하루에 2000칼로리를 쓰는 사람 기준으로 이 주말 동안의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요. 주말 이틀 동안의 유지 칼로리는 총 4000칼로리인데 방금 예시처럼 먹었다면 섭취량은 4500칼로리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즉, 주말 이틀 만에 유지 칼로리보다 최소 500칼로리 이상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 금요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다 먹었다거나 술자리가 좀 길어졌다면 잉여 칼로리는 훨씬 더 쉽게 늘어나서 1000에서 한 2000칼로리를 초과하는 건 금방이죠. 그럼 이제 일주일 전체를 합쳐서 최종 결산을 해볼게요. 평일 5일 동안 힘들게 마이너스 2500칼로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말 이틀 동안 방금 예시처럼 플러스 500칼로리가 더 들어오면 일주일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000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건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요. 만약에 주말에 좀 더 먹어서 잉여 칼로리가 플러스 3000칼로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일에 마이너스 2500과 합치면 오히려 일주일 총합이 플러스 500칼로리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배고픔 참고 먹고 싶은 거 피하는 고통은 다 겪었는데 최종 결과는 체중이 그대로거나 약간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력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다이어트의 함정. 주말의 식사가 평일의 노력을 수학적으로 상쇄시켜버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주말에 유독 식욕이 폭발하고 무너지기 쉬울까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닌데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도 무시할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칼로리 섭취를 확 줄이면 우리 몸은 이걸 일종의 비상사태, 즉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식욕을 당기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즉 공복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해요. 반대로 배부르다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 렙틴, 즉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요. 즉 평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몸은 주말에 더 강한 배고픔을 느끼고 더 많이 먹도록 세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참기가 생물학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의지만으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평일 5일 동안 하루 500칼로리씩 줄여서 총 마이너스 25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도 주말 이틀 동안의 식사 때문에 그 노력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전체 칼로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수학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한 며칠간의 칼로리 제한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즉 그렐린, 공복 호르몬의 증가와 렙틴, 포만감 호르몬 감소를 유발해서 주말에 더 강한 허기를 느끼고 과식하기 쉬운 상태를 만든다는 생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며칠 반짝하는 노력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더 나아가서는 꾸준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주중절제 주말 보상 패턴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고통은 고스란히 겪는데 원하는 결과는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일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쏟아붓은 모든 것들이 바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식단을 준비하는 시간, 운동하는 에너지, 먹고 싶은 걸 참는 정신력까지 전부 명백한 투자죠. 시간, 노력, 인내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주말에 식단 관리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원했던 체지방 감량이라는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면 이게 마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월급 못 받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사람이 되게 허탈해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다음에 다시 시작할 힘도 잘 안 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시간이나 에너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걸 넘어서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고스란히 다 겪는다는 점이에요. 평일에는 칼로리 제한 때문에 기운도 없고 계속 배고프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찾아와요. 애써 지키려던 이 계획이 무너지고 나서 과식이라도 하고 나면 이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자기 비난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결국 참는 고통이랑 자책하는 고통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로 얻고 싶었던 긍정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 힘든 부작용만 계속 겪는 악순환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도라도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요 효과 또는 체중순환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구성 비율, 그러니까 체성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근육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다시 살이 찔 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빠졌던 근육자리까지 지방으로 더 많이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전체 몸무게는 비슷할지 몰라도 근육은 점점 줄고 체지방률은 점점 높아져요. 그럼 결국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짧은 기간 안에 확 늘었다가 다시 확 줄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면요, 우리 몸의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또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난 역시 의지가 약해, 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또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통제력을 잃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사 패턴이 아예 굳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재 체중을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비극성이 더 명확해져요. 유지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이어트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스럽거나 건강이 더 나빠질 위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일 절제, 주말 폭식 이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로 인한 온갖 고통은 다 겪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러면서 결과는 제자리거나
심지어 체성분은 더 나빠지고 건강 위험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다이어트 패턴은 시간, 에너지, 인내력 같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고 배고픔이나 죄책감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정작 목표했던 체중 감량이라는 보상은 전혀 주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 과정 자체가 근육 손실과 체지방 증가를 유발해서 살이 더 잘 찌는 몸을 만들 수 있고요.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서 어쩌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기간이 정해진 단기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2주 정도 동안 체지방 5kg을 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끝나는 시점을 정해두면 그 과정에서 힘든 점들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계속해 나갈 힘을 줍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되면 주말을 보내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일관성 있게 칼로리를 관리를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약속도 잡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경직된 통제가 아닌 유연한 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주말에 약속이 잡혔다면 미리 그 식당 메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거나 저녁에 좀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점심 식사량을 미리 조절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천천히 먹으면서 배부른 느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칼로리 높은 술이나 음료수 대신에 물이나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바로 유연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유연한 통제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느슨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쉬울 수 있다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연한 통제의 핵심은 계획성에 있어요. 유연한 통제라는 게 그냥 충동적으로 모르겠다 하고 먹는 게 아니고요. 예상되는 상황, 예를 들어 주말 약속 같은 것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걸 의미해요. 가령 주말에 평소보다 좀 더 먹기로 미리 계획을 했다면 그건 통제불능의 폭식이 아니라 관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런 계획적인 접근이 죄책감 없이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 폭식 같은 건 이제 다이어트 스트레스에 대한 가짜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진짜 보상은 뭘까요? 진정한 보상은 역시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얻는 거죠. 더 건강해진 몸으로 유지기에 들어가는 그 경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과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진짜 보상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피드와 다이어트 휴식기라는 건데요. 먼저 리피드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계획적으로 섭취 칼로리를 평소 유지하는 수준까지 좀 늘리는 단기 전략이에요. 주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쉬게 해주고 또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서 다음 주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휴식기는 좀 더 길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일부러 유지 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특히 장기간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는 대사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완화해 주고요. 정신적인 피로도 줄여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할 힘을 줍니다. 또 앞으로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기 때 어떻게 먹을지 미리 연습해보는 기회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그냥 막 먹는 폭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프로젝트로 보고 주말에도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리피드나 다이어트 휴식기 같은 도구를 쓰는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일관성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쓰든 간에 그 계획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는지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일관된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체지방을 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주중에는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 확 무너져 버리면 이건 마치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요. 힘만 들고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단기 프로젝트로 딱 정의하고 유연한 통제로 주말까지 관리하면서 리피드나 다이어트 휴식기 같은 전략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일관성을 쭉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실패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